내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유지 매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이 쉽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 일을 해도 괜찮을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과 경제 사정상 나 홀로 스스로 국유지 매수 업무를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입니다. 수년간 다양한 케이스에 국유지 매입 업무를 실제로 해봤고 지금도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경험자로서 성공 가능성 검토와 실제 업무 진행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국유지 매수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첫째, 국유지의 소유자와 관리청을 파악해야 합니다. 매입 대상 국유지나 공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와 함께 그 관리청이 누군지를 파악해야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공유지의 소유자와 관리청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야 할 추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파악된 요건과 절차 관련 규정은 일반 조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 파악될 새로운 내용이 특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이라면 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례 응용이 어렵다면 국유재산법을 실제로 다뤄봤고 그 업무를 직접 해봤으며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도록 법령상 허락을 받은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으세요. 둘째, 재산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행정재산인지 일반 재산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후속 단계를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정재산이라면 필연적으로 용도 폐지가 선행됩니다. 여기서 잠깐 실무상 질문이 잦은 것으로 필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미리 해소해드리면 용도 폐지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아닙니다. 농지법 등과 달리 용도 폐지에 있어서는 현실의 이용 상황이 아니라 지목에 따릅니다. 셋째, 국유지와 연접한 모든 토지의 소유자와 이용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이용 상황 파악은 위에서 언급한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으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은 매입 즉 단독 매수니까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인데요. 그 수의계약 매수의 가능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연접지 소유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팁을 드리자면 연접지 소유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유의할 사항은 부관부 계약사항 형식으로 상호간 급부관계를 특정해서 규정하되 관련 강행법규 저촉에 따른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진출입로는 모든 토지에서 최고로 항상 중요하므로 진출입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도 실무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 내용을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낭패를 본 경우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넷째, 국가계획이나 지방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매입을 원하는 국유지가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국가계획이나 지방계획 수립지역, 지구, 구역에 포함된 경우라면 국유지 매수는 즉시 포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래 행정상 활용계획이 정해진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고 매수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무상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에 의해서 활용계획 기재가 없는 경우라도 관서 내부 사정에 의하여 장래 활용계획이 미리 정해진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내용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매각을 원치 않는 경우 등 회색지대도 존재하므로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공법상 제한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상 금지와 제한 등 관계 규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접도구역입니다. 건축법상 접도 의무와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에서 규정하니까요. 매입을 원하는 국유지나 공유지가 접도구역에 저촉된다면 업무 추진 여부를 제고해야 합니다.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국유지는 관련 절차 단계가 더 많고 그 내용이 까다로움에 비해서 토지의 활용도가 대폭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국유재산 관련 정부 시책을 알아야 합니다. 매년마다 국가는 연초에 국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방향성을 정하고 각 소관청은 거기에 맞춰서 세부 사항을 수립, 이행합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올해는 매각을 잘해주다가도 내년에는 매각을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동일한 국유지에 그 주의 상황이 그대로인 경우에도 실제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팁이 나옵니다. 금년에는 매수 거절되었더라도 신청서를 접수했던 사람에게는 내년에는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아예 접수조차도 안 했던 사람에게는 그러한 기회조차 없습니다. 일곱째, 매각 가격에 관하여 국공유지 매수 비용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대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대로 사신다고 생각하셔서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기관 협의까지 성공해놓고도 매수 대금을 잘못 파악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사람도 봤습니다. 8번째, 변수 관리는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국유지 매수 문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100%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이 업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변수를 예측할 수는 있고 진짜 전문가가 한 예측이라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3시간 정도 대면 교육을 받고 쟁점을 파악, 그 해결 방법을 문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일 실패한 경우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돈 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국유지를 안 판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 행위는 대상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심판 청구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판단을 잘못하여 헛돈 쓰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담당자를 찾아가는 첫 면담에서 해당 국유지에만 문제되는 특정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 확실한 해결책을 문서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때 제시하는 문서는 절대로 2장을 넘지 않도록 짧고 굵게 준비하시면서 임팩트 있게 진행하여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필자가 수년 동안 실제로 해본 결과를 확인한 내용이므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를 확실하게 했다면 나 홀로 진행이 결코 성공 확률이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찾아가서 그냥 말로 신청하면 상대방도 그냥은 안 팔지요. 이 일도 몇 년 해보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했던 일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 관련 자료를 들고 갈 수 있다면 공무원 설득에 큰 힘이 됩니다.